아시다시피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한 후에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구조될 때까지 무려 15시간 동안 굶주린 상어들과 싸웠다면 어떨까요? 즐거운 이야기가 아닐 것 같죠? 사건은 1986년에 발생했고 이 남자의 이름은 월터 와이어트 주니어입니다. 37세 항공 엔지니어는 비 오는 12월 어느 날 바하마의 수도 나소에서 마이애미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쌍발 엔진 비행기 비치크래프트에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조로운 비행은 아니었습니다. 나소에서 와이어트는 항해 장비를 도난당해서 휴대용 라디오와 간단한 나침반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미 안드로스 섬 위를 날고 있을 때 하늘이 불길하게 어두워졌고 나침반 바늘이 마구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항로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조종사는 자신을 안내해줄 주요 지형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순간 그는 바하마에서 가장 서쪽 지역인 비민이라고 생각한 일련의 바위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북쪽으로 항로를 정하고 바위를 따라가다가 그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비미니는 사나운 파도 사이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는 끔찍하게도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침착하려고 노력하면서 와이어트는 무전기를 켜고 메이데이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거의 즉시 그는 자메이카 마이애미행 항공편으로부터 답변을 받았고 그 항공기는 해안 경비대에 도움을 청하는 그의 외침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이 좀 꼬이게 되었습니다. 와이어트의 신호에 펠콘 수색 제트기가 곧바로 대응했지만 격렬한 뇌우와 또 다른 조난 신호가 혼란을 빚은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구조기가 와이어트 비치크래프트에 도착하는데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흰색과 주황색의 해안 경비대가 나타난 무렵에는 이미 밤은 저물었고 와이어트의 비행기의 오른쪽 엔진은 털털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펠콘의 지휘관은 근처에 비상 착륙장이 있다고 말하면서 와이어트를 격려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10km만 가면 거기에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심한 비치크래프트의 조종사는 펠콘을 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이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갑자기 비행기 오른쪽 엔진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후에 왼쪽 연료 탱크가 텅 비었고 와이어트는 양쪽 엔진이 모두 고장났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거의 순식간에 비행기는 고도를 잃고 아찔한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와이어트는 자신이 추락한다고 소리쳤고 펠콘의 조종사는 비행기가 바다에 부딪혀 파도 사이로 사라지는 동안 충격을 받은 채 침묵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락 장소 위를 빙빙 돌면서 필사적으로 비행기 위치를 찾으려 했지만 비행기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바퀴를 돈 후에도 여전히 구명 뗏목이나 조명탄 비상교시는 없었습니다. 이건 오직 한 가지를 의미했는데요. 와이어트가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콘의 조종사들은 계속 수색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연료 탱크가 놀라울 정도로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오후 6시 비행기를 돌려 키웨스트로 향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목격한 비극을 믿을 수 없었죠. 연료를 채우고 수색을 계속하기 위해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와이어트의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행기가 물 표면에 닿자마자 조종사는 이마를 계기판에 부딪혀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식을 잃지 않았고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가 튕기면서 물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2개의 조명탄을 움켜쥔 와이어트는 날개 위로 올라가 구명조끼를 부풀렸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구조용 제트기의 불빛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서둘러 조명탄을 점화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불꽃은 그냥 꺼져버렸죠. 두 번째 조명탄도 그의 손에서 그저 꺼졌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서 있던 날개가 갑자기 발밑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비행기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와이어트는 거친 바다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도 이 조종사는 이전에 바다 생존 코스를 이수했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불과 30분 후에 그는 이미 떨고 있었고 다리 경련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 좋은 점은 그가 점점 절박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파도가 몰아치는 날씨에 아무도 물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또 다른 바하마 섬인 케이살 방향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그가 케이살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헤엄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시간도 채 안 돼서 거센 파도와 강력한 돌풍, 거친 바다 때문에 남자는 완전히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그의 구명조끼의 왼쪽 부분이었습니다. 공기 주입 튜브 옆에 있는 구멍을 통해 바람이 빠지고 있었어요. 삽시간에 조끼에서 튜브가 분리되었고 공기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 부풀려는 시도는 소용이 없었지만 와이어트는 튜브가 있던 곳에 바람을 불어넣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았습니다. 게다가 조종사가 이마를 계기판에 부딪혔을 때 큰 상처가 났는데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부상의 가장 두려운 결과는 금속성 피 냄새가 그 지역에서 사냥하는 상어를 유인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와이어트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먼저 목에서 항공사 신분증 배지를 떼고 시계줄을 이용해 마지막 유언을 새겼습니다. 트리쉬 집.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집을 여자친구인 트리쉬에게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남은 가족들을 위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새겼습니다. 그의 부모님, 아들 월터, 그리고 딸 제니퍼에게요. 143 MDJWT 라고 새겨진 암호는 사랑해요를 의미했습니다. 배지를 조끼에 단단히 묶은 후 그는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오후 8시. 그리고 갑자기 다리에 무언가 거대한 것이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어들이 잔치를 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휩싸여 제정신이 아닌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어는 떠난 것 같았지만 와이어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먹이 냄새를 맡으면 그들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요. 게다가 그의 조끼의 오른쪽도 새기 시작했고 공기 주입 튜브는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조종사는 다시 한번 구멍에 공기를 약간 불어넣고 내부에 남아있는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손가락을 사용했습니다. 물 위로 머리를 내밀려고 안간힘을 썼고 마른 입을 빗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편 키 웨스트에서 연료를 보충한 펠콘의 조종사들은 마지막으로 비치크래프트를 본 장소를 향해 다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구조 제트기는 해군 헬리콥터가 뒤따르고 있었는데요. 해군 헬리콥터는 아래 바다로 조명을 비추는 것이 임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폭풍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가시거리는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탑승한 사람들에게 너무 위험한 일이어서 기지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수색은 오전으로 미뤄졌습니다. 멀리 물속에서 완전히 지친 조종사는 다리에 또 한 번 타격을 느꼈습니다. 그는 발길질을 하다가 겁에 질려 조끼 구멍에서 손가락을 빼고 말았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잠시 두렵게도 남자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조끼가 벗겨질 때까지 잡아당기고 끌어당겨서 간신히 수면으로 돌아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하는 데는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느꼈을 때 와이어트는 조끼를 더 많은 공기로 채우고 그 위에 몸을 기댔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결국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악몽 같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등 지느러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남자는 상어들이 무리를 지어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상어들이 그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어가 다이빙을 해서 그의 다리 쪽으로 향했을 때 와이어트는 발꿈치로 상어의 눈 사이를 세게 쳤습니다. 상어는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그래도 주변을 빙빙 돌면서 여전히 그를 혼자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두 마리의 상어가 와이어트 쪽으로 돌진했을 때 그는 몇 번 더 미친 듯이 발차기를 했고 그 짐승들 또한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계속됐습니다. 상어는 그에게 달려들었고 그때마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겁을 주어 쫓아버렸습니다. 동시에 와이어트는 조만간 공격을 막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의 최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와이어트는 구름 사이로 밝은 별이 자신을 향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마침내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에 그는 그것이 해안경비대 항공기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들은 그를 찾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가까워지자 와이어트는 조종사의 시선을 끌기 위해 밝은 주황색 구명조끼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져 그는 그들이 자신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늘 위 조종석에서는 이미 항공기 기장이 그곳에서 12분 거리에 있는 해경 함정에 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커터보트가 구조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때 펠콘의 조종사가 와이어트 주위를 도는 거대한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커터보트로 무전을 보내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했습니다. 처음에 와이어트는 비행기가 왜 그를 위해 구명뗏목을 투하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1분 만에 답을 얻었습니다. 날렵한 배 한 척이 파도를 헤치고 달려왔고 곧 그 남자는 배의 사다리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몸에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 남자가 그를 도와야 했습니다. 오전 9시에 구조되었는데 그는 15시간가량 파도 위에 표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다른 기적적인 생존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아직 바다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